안녕하세요. 상훈쌤입니다. 오늘은 5학년 2학기 수학 4단원 소수의 곱셈 10번째 시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4쪽과 95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 학습한 내용 간단하게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소수의 곱셈 하는 방법을 이번 단원에서 학습하였는데요. 소수의 곱셈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분수의 곱셈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자연수의 곱셈에서 소수의 곱셈 결과를 유도하는 방법을 학습하였어요. 또 소수의 곱셈에서 곱의 소수점의 위치를 어떻게 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그 규칙에 대해서 학습하였었습니다. 자, 모두들 기억나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문제예요. 오늘은 소수의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준비되었죠?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인 만큼 영상을 보기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물의 양을 구해보는 문제인데요. 화면에 보면 0.5리터짜리 물이 4병이 있어요. 자, 물의 양은 0.5 곱하기 얼마여죠? 0.5 하나, 0.5 둘, 0.5 셋, 0.5 넷. 식은 0.5 곱하기 0.4인데요. 자, 계산을 해보면 0.5가 4개가 있으니까 결과는 2가 돼요. 먼저 분수의 곱셈 방법으로 확인해 봅시다. 10분의 5 곱하기 4는 10분의 5 곱하기 4. 이것은 10분의 22이 되고요. 따라서 2입니다. 또 0.5 곱하기 4는 0.1이 20개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2가 됩니다. 계산한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2 나왔나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앞에서 곱의 소수점 위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자, 0.4 곱하기 0.7은 소수점 아래에 이것은 한 자리, 이것도 한 자리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소수점 아래에 두 자릿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0.4 곱하기 0.7을 하면 0.28. 40 곱하기 0.7이에요. 자, 0이 하나 있을 때는, 자, 곱하는 수에 0이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한 칸, 그리고 소수점 아래에 있을 때는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데, 이것의 계산 결과는 4 곱하기 0.7과 같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2.8. 자, 0.4 곱하기 7은 0.8이 아니라 선생님이 잠깐 틀렸네요. 이것은 2.8이에요. 4 곱하기 0.07은 0.28이에요. 따라서 계산 결과 같은 것끼리 이어보면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 그리고 왼쪽 하단과 오른쪽 상단이 계산 결과가 각각 같습니다. 모두 선생님과 같은 결과가 나왔나요? 나오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자신이 한 계산을 점검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세 번째 문제는 학종이의 넓이를 구해보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10cm, 가로 10cm, 그리고 세로 10cm인 정사각형 안에 학종이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 칸을 살펴보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10cm가 20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따라서 이 칸 하나는 0.5를 나타냅니다. 세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로도 이 한 칸은 0.5를 나타내요. 자, 학종이가 그러면 가로가 몇 센티미터인지 세로가 몇 센티미터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0.5가 15칸이니까 여기는 7.5가 돼요. 그리고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아, 이 학종이는 한 변의 길이가, 자, 한 변의 길이가 7.5cm인 정사각형이에요. 우리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잊지 않았죠? 1학기 때 배웠었던데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어떻게 구했을까? 맞아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였어요. 자, 문제에서 학종이는 한 변의 길이가 7.5cm였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려면 7.5 곱하기 7.5가 되어야 돼요. 자, 세로셈으로 한번 바꿔서 써봅시다. 5, 5, 25. 2가 올라가고 5, 7은 35인데 받아 올림이 있으니까 37을 써주고요. 7, 5, 35. 3이 올라가네요. 자, 7, 7은 49에 3 더해주면 52. 네, 계산을 해주면 50, 5, 6, 2, 5가 됩니다. 자, 소수의 곱에서 소수점의 위치는 어떻게 계산했죠? 곱해주는 수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수점 밑에 여기도 한 자릿수, 여기도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전체 계산 결과에서는 소수점 아래에 몇 자릿수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 두 개여야 되기 때문에 소수점은 여기에 찍어줘야 돼요. 7.5 곱하기 7.5는 56.25가 됩니다. 계산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7.5 곱하기 7.5는 56.25. 여러분도 같은 결과가 나왔나요? 혹시 계산에서 실수가 있었던 친구는 계산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었던 친구는 앞에서 학습한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곱하는 두 수의 크기를 생각하여 결과값의 소수점을 찍어보는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630 곱하기 1.09예요. 자, 근데 계산 결과에 소수점이 찍혀 있지 않아요. 살펴봅시다. 일단은 계산 결과가 자, 630에 1.09이기 때문에 630에 1을 곱했을 때는 630이고요. 630에 2를 곱했을 때는 1260이에요. 따라서 계산 결과는
630과 1260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점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686.70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우리 소수의 곱에서 소수점의 위치를 찾는 규칙을 학습했었죠? 자, 자세히 보면 여기 소수점 밑에 두 자릿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 결과도 소수점 밑에 두 자릿수가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여기에 점을 찍어서 소수 두 자릿수를 확인해서 찍어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예요. 0.12 곱하기 87.2인데요. 첫 번째에서는 이것을 곱하는 수를 생각해서 어림에서 소수점을 찍었는데 두 번째 문제는 어림에서 찍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소수의 곱에서 소수점의 위치를 찾는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곱해지는 수에 소수점 아래 수를 보니까 두 자릿수가 있고요. 곱하는 수에 보니까 소수점 밑에 한 자릿수가 있어요. 따라서 계산 결과에는 소수점 밑에 세 자릿수가 존재해야 돼요. 세 자릿수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소수점은 여기에 찍어주면 될 것 같아요. 10.464 모두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우리 계산을 직접 한번 해봅시다. 630 곱하기 1.09 계산하면 0, 7, 2 올려주면 56. 자, 그 다음은 0. 자, 1, 0은 0, 1, 3은 3, 1, 6은 6. 첫 번째 문제를 계산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소수 아래 두 자릿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점을 찍어주면 돼요.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0.12 곱하기 87.2 자, 2, 4, 2, 1은 2 계산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7, 2, 14 1 올라가서 8 자, 세 번째 자리 8이 16 그리고 1 올라가서 9 자, 4 6 4 1 0 여기에서 소수점 아래 두 자리와 소수점 아래 한 자리 그래서 10.464가 됩니다. 자, 검산까지 마쳤어요. 여러분이 소수점을 표시한 것과 선생님이 계산한 결과가 같나요? 같다면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다섯 번째 문제예요. 선생님과 함께 이제 문장집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슬기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1시간 30분씩 독서를 했대요. 소수의 곱셈식을 이용해서 이번 주에 독서한 시간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1시간 30분이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이것을 바로 1시간 30분을 소수로 나타내면 1.5시간이라고 바로 표현할 수 있는 친구라면 좋겠지만 1시간 30분을 소수로 바로 표현할 수 없는 친구들이라면 이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시간이 몇 분이지요? 1시간은 60분이에요. 자, 30분은 시간으로 나타내면
자, 시간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야 될까? 1시간이 60분이기 때문에 30을 60으로 나눠준다면, 이거 안 배웠죠? 그러면 다른 방법. 자, 자, 30분은 자, 30분은 60분의 딱 반절이에요. 2분의 1이죠. 그러면 1시간 30분은 1과 2분의 1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통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크기가 같은 분수를 배웠기 때문에 2분의 1은 10분의 5랑 같고요. 이러면 우리가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것은 1.5예요. 자, 문제에서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6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5시간씩 6일 동안 읽은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1.5 곱하기 6은 9시간이 됩니다. 자, 계산 결과 식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식은 1.5 곱하기 6은 9가 되고요. 답은 9시간입니다. 자, 선생님과 같은 결과가 나왔나요? 혹시 선생님이 30분을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 천천히 다시 돌려봐서 이해될 때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라고요. 1.5 곱하기 6이 9.0이라고 나온 친구들 혹은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소수의 곱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문제네요.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고 빈 곳에 알맞은 이유를 써보세요 라는 문제예요. 긴 대화 내용이 있는데 선생님이랑 대화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 400 곱하기 0.27을 계산하면 1.08이 나와. 슬기, 어떻게 1.08이 나왔어? 자, 지혜, 4와 27을 곱하면 108이 되는 곱하는 수가 0.27이 소수 두 자리 수니까 108에서 소수점을 왼쪽으로 두 자리 옮기면 1.08이 돼. 슬기, 그렇게 해서 1.08이 나오는 거구나. 그런데 지혜야, 소수의 곱셈에서는 어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해. 400 곱하기 0.27을 간단히 분수로 나타내면 쉽게 어림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네요. 다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0.27을 간단한 분수로 나타내면 몇몇쯤 될 것 같아. 쯤이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간단히 어림한 것 같아요. 자, 0.27을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27인데요. 이거는 얼마 정도 될까? 10분의 3이라고 어림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4분의 1이 100분의 25이기 때문에 4분의 1쯤이라고 어림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4분의 1쯤이라고 어림을 해볼게요. 그럼 400에 자 0.27을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27은 얼마쯤 될까? 그럼 어림한 값이 얼마쯤 되겠구나. 약 4분의 1쯤이라고 했으니까 400에 4분의 1이면 100 정도 됐을 것 같고요. 그럼 어림한 값이 108쯤 되어야 하는구나.
그럼 내 계산에서 뭐가 틀린 걸까? 뭐가 틀렸을까요? 자, 4와 27을 곱한 값이 아니라 400과 27을 곱한 값이 얼마죠? 400과 27을 곱한 값을 계산을 해줘야죠. 이것은 1800이에요. 그래서 1800에서 소수점을 왼쪽으로 두 칸만큼 이동해야 돼요. 정리해 볼게요. 자, 4와 27을 곱한 값이 아니라 400과 27을 곱한 값이 1800에서 소수점을 왼쪽으로 두 자리 옮겨야 돼. 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소수의 곱셈 여러 문제를 해결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탐구 수학 시간이고요. 자연 속에 숨어 있는 소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